앞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 내용을 들었을 때는 이미 방문 일정이 이제 한참 지난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매체에 무슨 얘기들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북한 외교정책의 기본 수칙. 외교정책을 수많은 나라들하고 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일본 외교정책, 대미 외교정책, 대중국 외교정책, 대북한 외교정책, 수많은 외교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교정책은 우리의 대미정책하고 우리의 대중정책 또는 대북한 정책은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상대하는 나라들이 속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원칙이 나옵니다. 북한하고 외교할 때 지켜야 될 기본 수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참 놀라운 얘기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특사라고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그 장관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 제가 참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사가 뭡니까? 특사가 이제 앰버서더, 대사죠, 대사. 대사 중에서도 특별히 임명된 대사입니다. 대사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외국에 파견돼가지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하러 북한에 파견되는 사람이 북한 특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하고 지난 정부하고는 완전히 북한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북한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는데 옛날 대통령을 특사로 보낸다? 이게 장난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거는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라는 것이 그렇게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안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의 대북 외교 정책이 나오는 것이죠.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 5월 10일 날 이제 선언을 하고 취임을 했죠. 5월 12일 날, 그러니까 딱 이틀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그냥 3발을 동해바다로 갈겼습니다. 축하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리고 바로 거의 같은 무렵에 코로나가 발병했다라고 북한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니,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끝나가는데 북한은 그동안에 코로나 발병자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년 지난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북한에서 발병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미사일을 갈긴 겁니다. 코로나가 발병했으면 코로나 대책을 마련해야지 미사일을 쏘면 어떡합니까? 혹자 중에 북한은 이제 대한민국을 점령할 계획을 포기한 나라야. 그런 능력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이제 헌법이 있죠. 헌법보다 더 상위법이 노동당 당 규약입니다. 그것보다 더 파워가 있고 더 센 말이 김일성 수령님 교시입니다. 그것이 수령님 교시가 제일 상위예요. 그 다음에 노동당 규약, 그 다음에 헌법인데 2021년 1월 달에 그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약간 헷갈릴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그 노동당 규약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건 북한의 체제를 말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고, 여기 식민지니까 북한이 보기에 혁명을 수행한다. 그 말을 바꿨어요.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아마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북한에게 참 너무나도 굴종적이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이렇게 말을 바꿔준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 또는 좌익 인사들이 북한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이제는 아니다.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다라는 말을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로 바꿨으니까 더 이상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을 수행하겠다는 소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통일연구원에서 오경섭 박사라는 그 연구원이 이제 개정 조선노동당 규약의 핵심 쟁점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 글로 썼던 것을 제가 잠깐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이 통일도 남조선 혁명도 포기했다는 주장은 성급하다.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풀어 쓴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냥 같은 뜻인데 애매하게 헷갈리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개정 당규약 서문에서는 이제 2021년 1월 달에 개정했다고 그랬죠. 그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전국적으로 청산한다.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죠. 북한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체제를 전복시키고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로 대체한다. 즉 북한식으로 통일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에서 적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 적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북한은 우리 친척이니까 피가 같으니까 적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이냐?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함께 살 수 있으면 친구입니다.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나는 너와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런 것은 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가 친척 그런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북한은 우리 친척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어머니, 형님 또는 내 동생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어머니, 형님, 동생도 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 개념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떤 나라든 전부 다 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합리적으로 적국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리를 이제 북한식으로 체제를 다 바꿔놓고 그런 식으로 통일하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이라고 전쟁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과도 이제 공존도 하고 적과도 외교도 하는데 적과 외교할 때는 지켜야 될 몇 가지 법칙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의 목표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독립된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적이다. 그 적하고 외교를 할 때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외교의 기본 원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안보 정책의 기본 원칙은 국제 정치가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국제 정치를 덜 어렵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의 힘을 길러는 것, 이것이 안보 정책입니다. 국제 정치가 어려운데 내 힘이 길러지면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말랑말랑하게 하면은 내가 힘을 안 늘려도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외교 정책의 목표입니다. 대북 외교 정책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대남 전복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복시키고 점령하고 자기가 가져가려 합니다. 북한의 목표는 통일된 한반도를 만드는데 북한이 통일했을 때 서울은 김일성 씨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나라와 우리가 외교를 할 때 지켜야 될 수칙은 뭐냐? 북한 정권의 대남 전복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는 좋은 말로 하고 그러더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힘을 줄이는데 모든 데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북한한테 쌀을 준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쌀이 군인한테 간다. 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북한이 대남 전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본 가장 그 원초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다가 백신을 준다. 그것도 그렇게 처음부터 야 줄게 그러면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신을 줬을 때 이것이 북한 체제의 대남 전복 능력이 약화되는 거냐 강화되는 거냐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려를 해서 그것이 북한 체제가 대남 전복 능력을 북한 체제의 대남 전복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라면은 그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 이번에는 그 대통령이 이제 뭐 당선되고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조금 좀 이제 좀 뭐 서둘러서 얘기를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뭐 백신을 준다 같은 거는 대통령 차원에서 언급될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 그 아래 실무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북한 정권의 대남 전복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예. 뭐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보니까 북한 코로나 통제 불능 상태, 한국 정부 지원 재확인, 이런 것들은 그 사실은 정확한 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이 코로나 통제 불능 상태인지 아닌지 이 말 나오자마자 지금 아주 코미디가 발생했습니다. 코미디가 발생했는데 그거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 통보해가지고 뭐 몇만 명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북한이 말이죠.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코로나의 원산지가 어디였습니까? 솔직히 중국 아닙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 중국 관광객이 올 때 그때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입고 가는 것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많이 퍼졌는데 한국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최고의 호텔에 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 최고 호텔 들어갑니다. 평양에서 제일 좋은 호텔. 그런데 평양에서 제일 좋은 호텔은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가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제일 먼저 노출이 되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평양에 있는 좋은 호텔 일반 시민들이 들어갑니까? 가서 중국 사람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평양의 귀족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리고 우리 그 공무원 한 사람 뭐 불에 태워주기 때문에요. 북한은 나름대로 바이러스를 태운다는 그런 생각으로 태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다 끝나가는 판국에 바이러스가 지금 발병했다, 창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그러니까 백신 주겠다 이건 뭐 얘기할 기회가 생겼냐라고 이렇게 엎어짚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북한 조건이 미국에는 역시 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북한 조건이 코로나 위기를 공개한 것은 의문스러운 일이다. 북한 코로나 재앙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국제적인 시각은 냉소적이다. 그리고 너네들이 코로나 있으면은 코로나 있는 것처럼 그동안 행동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 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었다. 이거는 그냥 뭐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견됐던 문제죠. 지금 없었다가도 웃기는 얘기죠. 북한 지도부가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하고 있고 코로나 나왔다고 발표하고 몇 시간 있다가 미사일 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많은 나라가 대북 지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질병관리 연구하는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코로나가 왔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사일 도발하는 거 보니까 많은 나라가 대북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코틀랜드 로빈슨이라는 또 이 사람도 존스 홉킨스 대학 이제 교수입니다.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만드는데 수많은 달러를 쓰면서 왜 백신에는 조금의 돈도 쓸 수 없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공정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백신 줄 때 백신 줄게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너네들이 미사일을 안 쏘고 국민들의 건강을 더 유념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백신을 줄 수 있다라고 조건부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북한 정권의 대남 전복 능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최종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탈북자 같은데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는 둘째였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다운돼서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북한 당국이 더 긴장할 겁니다. 이거는 그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 결속을 한층 더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오미크론 정도로 발표하는 나라인데 우리는 정상 국가야 유전자 분석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도 다 이런 거 과학적으로 다 하지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있다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그것은 마케팅입니다. 노이즈 마케팅. 이거 무시해버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훈이라는 그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북한이 코로나 걸렸다고 그랬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와 드디어 얘기할 기회가 왔다. 백신을 가지고 한번 그 뭐 말을 터보자라고 그렇게 그 성급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도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약 주고 이런 노력을 미국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네가 주지 그래. 그러면은 그 백신 다 미지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로 떠난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젠사키가 그랬습니다. 북한은 코백스의 백신 지원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 주세요. 우리는 안 줘요. 우리는 안 줘요. 미국은 안 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우리가 주겠다는데도 뭐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안 줄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냥 얼떨결에 주겠다라고 얘기했죠. 대통령이 그것도. 이거는 조금 좀 더 쿨하게 다 따져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북한이라는 우리의 그 적국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뭉개버리려는, 우리나라를 바꿔내오려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 대한 외교는 그 걔네들의 우리를 전복시키려는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그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이 말이죠. 우리가 백신 주겠다니까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군 장병들을 동원해서 의약품을 공급을 했대요. 그래서 갑자기 코로나가 호전됐답니다. 근데 그 호전됐는데 그 약 이름이 사랑의 불사약이래요. 김정은의 국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불사약. 불사약이 뭡니까? 먹어도 안 죽는 약,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죽는 약이 불사약이죠. 지금 몇 년입니까? 2022년 아닙니까? 이거 아직도 북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통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로 가는 것은 북한 인민들을 구하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도 가난하고 잘 살지 못할 때 통일하고 뭐 그러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통일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공존으로 바뀌었죠. 평화공존. 그래서 지금 평화공존이 된 지 거의 한 5, 6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 주민들은 사랑의 불사약을 받고 갑자기 코로나가 났대요. 그래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전부 다 마스크 낀 사진을 보여줬는데 엊그제 사진들은 마스크 다 벗고서 그리고 회의하는 그런 사진들이 지금 북한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잠깐 나온 거예요. 김정은 동지의 인민사랑이 응축되어서 북한의 사랑의 불사약을 막 뿌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가 다 낫대요. 이런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이 발표한 데이터를 보니까 중앙일보에 나온 겁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현재 치명률이 0.003%에 불과하다. 그래서 북한이 공개하는 수치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0.003%면은 왜 난리법석을 칩니까? 감기보다도 적은 건데.
독감의 치명률이 0.1%래요, 독감이. 근데 0.003이면은 뭐예요? 독감의 100분의 3, 독감의 3%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난리가 나요? 이런 그 엉터리 나라가 지금 우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그 코로나가 끝나갈 때가 오미크론이죠. 중증이 될 확률이 0.38%, 치명률이 0.18%. 그래서 계절성 독감이 0.1%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는 코로나를 급을 낮췄죠. 독감급으로 낮췄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독감의 100분의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0.003. 독감이 0.1이라니까. 독감의 100분의 3밖에 안 죽는 걸 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진 하나, 뭐 좀 뿌연 사진입니다만은 전부 다 김정은이가 회의를 하는데 마스크 다 벗었어요. 며칠도 안 됐는데. 국가기관 일꾼들이 무능고 보신으로 자리 지킴을 할 수 없게 사학과 활동 역할에 대한 장악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됩니다. 이제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제 김정은이가 훈시를 했습니다. 뭐 훈시하지 말고 그냥 사랑의 불사약을 만들어가지고 다 뿌리면 될 텐데. 바로 이런 그 황당한 나라가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할 때가 되었다. 이승만 박사가 그 전쟁 끝날 때 그랬죠. 북한 동포들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전쟁을 끝나고 여러분들을 구하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서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구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곧 구하러 간다고 그러고서 69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일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데 북한이 미사일 쏠지 모르고 핵실험할지 모른대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 공군 1호기가 오기 전에 먼저 왔던 비행기가 북한이 핵실험하느냐 미사일 실험하느냐를 정찰하는 정찰기가 더 먼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부근에 미국 항공모함들이 또 여러 척 왔습니다. 북한이 까불면 어떻게 될 거냐를 제이크 설리반 씨가 한마디 했는데 그거 읽어드리는 거로 제가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뭐 한국을 방문하거나 또는 이제 일본에 가 있을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정보가 이제 나왔답니다. 그 도발은 미사일 쏘는 거 혹은 핵실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발할 경우에 제이크 설리반이 한 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한반도 부근에 있는 우리 군사력이 상응하는 대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하게 되면은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군이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미국 군사력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고 보십시다. 북한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안 할지. 아마도 김정은은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땅속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한국하고 미국 공군이 대대적인 공군 작전 연습을 시작했는데 그 훈련이 14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5월 20일인데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아마도 숨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바이러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과연 정말일지 가짜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다 고려해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한번 좀 관찰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네,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에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결과 이런 것 등등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